1시간 내에 끝내야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윤석열 한 3년 맡은 어간에 완전히 폭삭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둥뿌리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는 작업을 우리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나가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이란 침해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권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회수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온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국회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어긋난 판단을 한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탄핵시켜버리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기적으로 일을 잘 못한 놈들은 정기적으로 다시 회수해버리면 돼요. 위임했던 주권을 다시 회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직접민주주의 체제예요.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그것이 갖고 있는 폐해가 크니까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스위스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스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원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뭔지조차 모르는 놈이야. 주권 재민 사상에 기초한 국민 주권주의가 입법부의 그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권자가 직접 뽑아준 거 아니야. 더 이상 뭘 말해? 행정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불러다 조인트 까고 푸시업 시키고 대가리 박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안 듣는 놈이 있는데 가만 두고 보고 있어.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것은 뭐냐? 이미 거의 300년 전에 이것은 그냥 온 인류가 합의한 거예요. 장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1762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슬을 풀어 헤치는 방법은 뭐냐? 계약하자는 거예요. 사회계약하자는. 그것이 일반 의지로 나타낸 거예요. 일반 의지에 의해서 국민 발안 제도를 만든 겁니다. 스위스가 그것을 독일어로 Volksinitiative 이렇게 말합니다. Volksinitiative. 이니셔티브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Citizens Initiative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헌법을 보면 이건 법률로 빼도 되는 걸 왜 여기다가 헌법에다 집어넣었을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쭉 보면 독일 기본법은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연방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없거든요. 주 차원에서는 있지만 어떤 주는 또 있기도 하고 어떤 주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 주는 직접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주가 독일 전역을 통해서 가장 잘 삽니다. 바이에른 주가.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발안 제도가 바로 이니셔티브는 자기 스스로 이니시에이트 한다는 주도권을 자기가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국민이 이니시에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 주도권을 국민이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자잘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거 이것은 누가 한다? 국민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투기를 스위스 공군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육군도 있지만 해군은 뭐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그 공군력이 좋은데 공군의 전투기를 수입해서 쓰는데 그거 의회가 그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가 있잖아요. 정부 그 행정부가 그것을 뭐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 발안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미제 F-35 그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그거를 스웨덴제보다 더 좋다고 국민이 결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전투기 노후화된 전투기 바꿀 때 교체할 때 그걸로 교체했죠. 그리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도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헌법도 직접 바꿉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국민이 위임했거든요. 행정부나 사법부에는 국민이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독,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주권자의 마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는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프리랜서예요. 마름 또는 뭐라 그러죠? 시골에서 이 가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마름 밑에 있는 머슴이죠. 머슴. 이 마름은 머슴의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마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머슴은 어디 있냐? 행정부와 사법부가 머슴인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었느냐?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제도를 줬어요.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 이게 뭐 긴 독일어는 아주 긴 이렇게 단어를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국회의 의회의 국가비서 이렇습니다. 의회라는 말이고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는 국가비서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냥 의회에서 파견한 차관이에요. 그 행정부처에 이런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가 작은 데는 하나, 많은 데는 3명씩 있습니다. 차관이죠. 의회가 파견한 차관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입법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60년대에 안 거예요. 그래서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법을 바꿔서 의회의 의원이 직접 장관의 일을 돕기 위해서 거긴 내각제니까 장관의 일을 돕잖아요. 장관이 혼자 나가잖아요. 그 의원이죠. 그 경험 많은 의원인데도 행정 각 부처의 이 빡센 공무원들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라는 차관급의 의원을 거기다 파견해서 장관을 도와서 함께 일하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한 행정부를 장악하죠. 누가? 입법부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입법부에서 만든 정책들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입법부가 마름의 역할을 하면서 이 머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은 행정부를 1차적으로는 행정부 이렇게 합니다. 입법부의 행정 권한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입법부에 완벽히 통제하잖아요. 그 행정부가 입법부의 뜻에 맞게 사법부의 Aufsichtsämter 노릇을 합니다. Aufsichtsamt로 노릇을 하죠. Aufsicht라는 감독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Aufsicht 이렇게 내려다보는 역할을 하는 감독 관청인데 그 감독 관청을 사법부에다가 다 파견합니다. 그 Verwaltungsbeamter라는
그 행정 요원들을 파견해서 인사와 조직과 또 예산과 기타 행정 업무를 전부 관할해 줍니다. 아시겠죠?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Verwaltungsbeamter라는, Verwaltung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암터는 공무원이 돼요. 행정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그 인사, 예산, 조직, 기타 행정 업무는 손떼. 판사들은 재판만 해.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옴도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판사들은 재판만 한다. 재판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직접 통치합니다. 통치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 권한을 완벽하게 통치해야죠. 셰페라고 그러는데, 셰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시민판사예요, 시민판사.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시민판사. 그 시민판사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의회가,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법원에서 이 셰펜리히터가 다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는 다 뭐가 있느냐? 이 셰페가 있어요. 셰펜. 그 복수로는 셰펜이고 단수로는 셰페. 그 셰펜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시민 판사들이 그 지방법원서부터 고등법원까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 자기가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셰펜이 되겠다. 응? Ehrenamtl hier Richter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명예스러운 법관 그런 뜻이에요. 명예법관이죠. 명예잖아 내가. 나는 법률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사와 똑같이 직업 판사와 똑같이 뭘 해?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은 직업법관과 동일합니다. 시민법관이. 그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법이랑 뭐라 그랬어요?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그러죠. 일반인의 상식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돼.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다 받아. 그러면 받아가지고 공지를 해. 이 사람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막 이런 거 다 나올 거잖아.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80년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면 그거를 게시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하고 게시를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논문도 게시해. 게시해 놓고 일단 교수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논문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게시를 했고 아무 이의가 없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이제 구두시험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뽑을 때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셰펜으로 뽑히느냐 하면 자기가 신청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명예법관으로 시민법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추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지방의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게시를 해요. 게시를 하고 누가 이거 안 된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고 그래서 그 이의가 없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의회가 다시 검증을 해서 명단을 확정하고 그것을 사법부에 줍니다. 법원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 마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마름 역할, 시의회가 마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과거에는 그게 4년 임기였는데 지금은 늘어나서 5년 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약 6만여 명의 그 셰펜리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법관, 시민법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명 합의부가 있고 5명은 큰 사건은 5명 합의부가 있고 또 3명 합의부가 있는데 3명 합의부는 그 직업법관 1사람, 시민법관 2사람 이렇게 3명이 합의부가 있고 그 5명 hab이부에는 2명이 시민법관이고 3명이
이건 다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3명이 그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업법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의해야 돼요. 얘네들은 합의의 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다 합의합니다. 행정부도 합의하고 입법부도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요.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이상할 정도로 토론 프로그램이 많아. 텔레비 키면 토론해 맨날. 뭐 나와서 뭐라고 떠들어.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 지겹죠. 그러니까 독일 프로그램에는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공중 막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계속 토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네, 교양 프로그램도 많고.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주권 재민 사상,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기 정적을 죽여야 된다고 할 생각을 아예 못 한다고. 아시겠죠?